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홍닥터 이기용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축구선수 에릭센, 덴마크 축구 대표죠. 얼마 전에 축구 경기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다행히 지금은 의식을 회복했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에릭센이 왜 쓰러졌을까? 제 전공을 살려서 심장 전문의로서 에릭센이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어떤 검사를 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마비, 다른 말로는 돌연사 또는 급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다 비슷한 얘기예요. 이 돌연사도요, 치료만 잘하면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센도 치료를 다행히 잘해줬더라고요. 심장마비가 일어날 당시에 그때 심폐소생술을 잘했던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축구장에서 15분가량 심폐소생술을 했다. 그리고 일부 카메라에 정신을 차린 에릭센이 보였고, 병원에 이송 후에는 의식을 회복했고 안정적이었다. 그래서 거기 축구장에 있었던 1만 6천 명의 관객이 환호성을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에서 쓰러졌던 에릭센이 어떻게 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이 보셨습니다. 자동 제세동기, 공항에 가도 있고 뭐 역에 가도 있고 백화점 가도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기기가 자동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기기가 바로 자동 제세동기입니다. 제 환자 한번 심전도 봐볼까요? 이 환자는 얼마 전에 119를 타고 저희 병원에 이송됐던 환자고, 맨 위에 보이는 꼬불꼬불꼬불한 게 이게 바로 심장마비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는 게 아니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거든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는 심장이 안 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심장마비고, 이게 심장마비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 제세동기가 밑에 보면요, 이렇게 우물 형식으로 푹 파인 거 중간에 보일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동 제세동기의 전기 충격을 꽝 준 겁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심장이 뛰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자동 제세동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쯤 해가지고 심장마비 얘기는 그만하고요. 궁금합니다. 도대체 에릭센은 왜 쓰러졌을까? 알아볼게요. 사람이 느닷없이 쓰러졌고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는 80%가 말 그대로 심장병 때문에 생기는 거고, 나머지 조금 있는 병들이요, 뇌졸중, 폐색전증, 대동맥 박리 이런 병들이 있어도 급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포커스, 심장마비, 더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첫 번째,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심장 근육이 안 좋다든지 판막이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심장의 원인들에 의해서 사람이 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고, 원인 불명이 5% 정도 차지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에릭슨도 아마도 원인 불명으로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너무 젊고 건강한 남자였고 지금까지 아무 증상 없이 살았잖아요. 아마 선수 입단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을 거고, 유명한 선수기 때문에 건강검진도 계속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저에 아마 심장병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그냥 제 소견입니다. 물론 앞으로 결과가 다 나와보면 알겠지요. 앞서서 제가 에릭센은 봐서는 심근경색증도 아닐 것 같고 뭐 판막이 이상이 있을 것 같지도 않다라는 게 그냥 제 추측이고, 그러면 이도저도 원인이 없는 심장마비의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말도 어렵습니다. 부르가다 증후군, 긴 큐티 증후군, 우심실 이형성 증후군, 조기 재분구 증후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것 보고 특발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유가 전혀 없는 특발성 심실 빈맥 또는 세동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병들이 있다라고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릭센 이제 병원에 갔어요. 현재 상태에서 에릭센은 무슨 검사를 할까? 아까 대부분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 심근경색증입니다. 심근경색증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심장 혈관이 막혔는지 보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야 돼요. 지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저희 환자 사진인데, 여기 혈관이 쭉 아래로 그 관상동맥이 내려가야 되는데 가운데 뚝 끊겼어요. 결국 관상동맥,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바로 심근경색증입니다. 뭐 에릭센이 이랬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 심장 초음파를 해야 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고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심장이 두꺼워져 있진 않는지, 너무 커져 있진 않는지, 잘 안 뛰는 건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바로 심장 초음파예요. 그 다음으로 뭐를 하느냐, 정기 심장 생리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 검사를 해가지고 얼만큼 부정맥이 잘 생기는지, 다시 심장마비가 얼마나 잘 일으키는지 보는 방법이 바로 정기 심장 생리 검사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바로 제 환자 사진이고 심장마비가 재현이 됐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 심장사도 이런 검사들을 해가지고 밝혀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나 유전병 때문에 생긴 건 아닐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 중에 브루가다 증후군, 긴 큐티 증후군, 이런 병들은요 유전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반드시 유전자 검사도 해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문제, 에릭센 앞으로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선은 여러 가지 심장학회, 유럽 심장학회, 대한심장학회, 미국 심장학회에서 일단 심장마비가 왔던 환자들은요 앞으로 경쟁적인 운동을 하지 말아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운동을 하는 거는 다시 재발을 시켜버리거든요, 심장마비를. 저도 에릭센의 주치라면 앞으로 운동을 그만하게 하고 은퇴하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를 해줘야겠잖아요. 치료를 할 때는 바로 이런 제세동기라는 거를 이식을 해줘야 됩니다. 이 제세동기는 아까 자동 제세동기 말씀드렸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거는 몸 안에다가 이쪽에다 이식을 해가지고 이 기계가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심장마비가 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기계에서 전기 신호를 쫙 내려보내가지고 없애주게 됩니다. 즉 제세동기를 몸에 달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세동기도 반드시 이식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 에릭센의 심장마비 다시 발생할까요? 다시 발생합니다. 심장마비가 한번 왔던 환자들은요 다시 발생합니다. 에릭센도 다시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제세동기를 삽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에릭센 심장마비로 쓰러졌지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관상동맥 질환, 즉 심근경색증이었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쯤 아마 스텐트를 넣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관상동맥 질환이 안 오게끔 생활을 하면 되거든요. 고혈압, 당뇨병 치료해주고, 고지혈증, 긍정적인 습관을 좀 고치게 되고, 담배 끊고, 이런 것들이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심근경색증이면 여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줘야겠지요. 돌연사였다라고 하게 되면요 약 없습니다.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약 없어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열이 나서도 안 돼요. 열이 나게 되면 심장마비가 재발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열나지 않고 경쟁적인 운동하지 않고 살아가게끔 저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에릭센의 심장마비를요 심장 전문의가 바라보는 소견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다음 결과를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상의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